현지 중학교 진료교사가 알려주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A부터 Z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고입을 위해서 항목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전략을 완벽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적통지표는 받아보셨나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끝낸 다음에 성적통지표를 받아보는데요. 이 통지표 안에는 출석 사항과 성적 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그 성적통지표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학교생활 기록부, 우리가 흔히 학생부 내지는 생기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생활 기록부는요, 여러분의 3년 동안 중학교 생활의 학교생활 전반과 여러분이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갈 때, 상급학교 진학할 적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기도 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에도 이 생기부의 구성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고 준비를 하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대학 갈 때에도 분명히 도움되리라 봅니다. 게다가 상급학교 진학 외에도 자기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과를 좋아하거나 잘했을 때 성적이 잘 나오겠죠. 그리고 뭔가 원하는 게, 바라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봉사활동 내지는 독서활동 같은 것들을 여기에 다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로 설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계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은요, 1번 인적 학적 사항입니다. 이게 학생 정보, 여러분의 이름, 주소가 나와 있고요. 자, 어느 초등학교를 몇 년도에 졸업을 해서 어느 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만약에 전출을 가거나 전입을 하게 되면 이 학적이 변동한 사유는 여기 특기사항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이 인적 학적 사항이 블라인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올해 3학년의 경우에는 만약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8호가 결정이 되면 즉시 이 특기사항에 입력이 됩니다. 학년별로 생기부의 구성과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자, 두 번째는 출결 사항입니다. 네, 연간 수업 일수, 그리고 질병, 미인정, 기타, 사유에 따른 결석 일수와 지각, 조퇴, 결가 횟수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이렇게 특기사항에 개근이 쓰여지게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한지, 책임감이 강한지, 학교생활 잘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런데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 미인정 지각 이 3회가 되면은 결석 1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미인정 결석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학 시에는 학교에 따라서 이 출결 상황을 반영하는 학교가 다르거든요.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미인정 결석 시 각각 다른 점수로 감점이 됩니다. 3번은 수상 경력입니다. 자, 이 수상 경력은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 수상 연월일, 그리고 수여 기관, 참가 대상, 그리고 참가 인원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교회 대회는 절대 불가합니다. 이런 수상 경력 상황은 여러분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재능과 노력, 그리고 잠재력과 성취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이고 고등학교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다릅니다. 그러나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과 자신감을 얻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교내 대회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강점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은요.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인데요. 2025학년도 1, 2학년 경우에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가해 학생 조치사항이 발생이 되면 즉시 기재가 되고요. 3학년은 아까 우리
인적 학적사항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기존 방식대로 각 해당 항목의 특기사항에 즉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인성과 학교 공동체 적합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만약에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는요, 졸업 후에도 4년간 보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록된 조치사항에 따라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진학에 결정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4번 항목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 학년별로 학교생활 기록부의 번호와 항목이 다릅니다. 올해 중3 경우에는 고입 치르는 연도가 2026학년도에 치르게 되는데 그때 학교생활 기록부의 4번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고 5번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 기준 우리 2학년과 1학년은 2학년은 2027학년도에 고입을 치르고 1학년은 2028학년도에 고입을 치를 텐데 여러분의 생기부에는 4번이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이고 5번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6번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 이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달라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항목은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입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은요, 우리가 흔히 창체라고 얘기하는데 학업 외에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역량, 예를 들면 얼마나 자기주도성이 있는지, 협력은 어떤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봉사정신과 인성 파트를 나타낼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진로 탐색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영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자치, 여러분이 학급 임원이나 아니면 학생회 임원을 했다든지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 그리고 캠프 활동에 참여, 나아가서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했던 활동들이 여기 적히는데요. 2, 3학년은 자율이고요. 1, 2학년은 자율자치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잘 알 것 같고요. 진로 활동이라고 하면은 진로 검사 및 진로 상담 결과, 관심 분야 및 진로 희망과 관련된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 봉사활동 또는 학생 개인이 계획을 잡고 진행했던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 참여해서 여러분의 역할과 기여도 그리고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를 진학할 적에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창체에서 여러분의 개별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6번 항목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자, 교과, 과목,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소강자 수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여기에 단위수와 석차 등급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여러분이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항목은 고등학교 유형별로 반영 여부가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고등학교 유형별로 생기부가 어디까지 제출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영상으로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 즉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교사가 입력하는 그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자유학기를 지냈다 하면은 모든 학생이 다 기록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학기가 아닌 그 외의 학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학교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학급별 10% 이상 기재하겠다 내지는 20%만 기재한다 등등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열심히 활동했는데 나중에 뽑아보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기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은 상급 학교에서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7번 항목입니다.
자유학기 활동 사항인데요. 자유학기는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 영역으로 나뉘고요. 자, 이 각각의 영역별로 이수 시간은 몇 시간이고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그 특기 사항이 적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올해 2025학년도 1학년은요, 진로 탐색과 주제 선택으로 축소가 되었고요. 나머지 학년들은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성적 산출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기주도성, 흥미와 적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떤 부분인지 또는 참여함으로써 적성을 탐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8번 독서활동 상황입니다. 만약에 국어 시간에 교과 관련 독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상문을 독후 활동을 제출하게 되면은 국어 선생님께서 책 제목과 저자를 기록해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교과에 해당하지 않는 독서를 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 내면 공통 영역에 기록이 됩니다. 자, 이 독서 활동 상황은 여러분의 관심 분야 또는 지적 호기심, 자기도 학습 능력과 사고의 깊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로 희망 분야라든지 아니면 관심 분야, 외 다양한 분야 책을 꾸준히 읽고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목 자사고에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고요. 나아가서 고등학교 때에도 대입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9번 마지막입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학교 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한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 의견을 기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성, 태도, 협업 능력, 리더십, 학교 생활 적용도 등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고요. 추천서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급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잠재력과 학교 공동체에 어떻게 적응할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성과 장점을 꾸준히 보여주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샅샅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학교 3년의 시간을 충실히 보내며 여러분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가득 채워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